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5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여주역 주차장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 여주 시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남 여주 간 복선 전철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여주역 주변에 주차난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주역을 이용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 면수가 크게 부족하여 지금 역 주변은 불법 주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루 여주역 이용객을 살펴보면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이 비슷하게 3,000명부터 6,000명, 주말에는 8,000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성남시와 서울 등 대도시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여주역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경강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으며 지금도 차량 이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여주역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경우 총 87면에 불과해 불법 주차 차량이 역 주변에 진입로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공간보다 3배 내지 5배 이상은 주차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계획을 한번 입안하여 실시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시 계획을 시정시키려면 시간 낭비는 물론 예산 낭비가 또 수반된다고 봅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의 비전은 최소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전철역 사업 주차장 설계가 잘못되어 전철 개통 2달 만에 도로마다 온통 주차장이 되었으며 자동차 통행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 통행도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 또한 상당히 높아 불법 주차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여주시 전철 역세권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시군 전철 개통 한 곳에 현장을 벤치마킹이라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과장, 팀장, 관련 부서 관계자에게만 맡기셨습니까? 역세권에 대하여 타 지역의 자문과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해서 여주 역세권에 대한 미래에 맞는 타당성을 조사해 검토 후 합리적인 계획을 세웠더라면 시민들의 불평과 원성, 비난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임시 주차장이라도 빨리 조성해야 합니다. 시장님, 역세권 주차장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강선 역사의 편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역 주변에 편의점을 설치하여 음료수와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장소를 하고 만들고 또 여주를 다녀가시는 분들이 사갈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강선역의 지금 안내소도 잘못되었습니다. 양옆에서 보면 안내소 내부가 보이지도 않고 경강선에서 내리는 손님을 볼 수 있게 방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등지고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도 2분은 배치되어야 합니다. 해설사 1분은 안내소 내부에서 또 해설사 1분은 안내소 외부에서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며 여주 소개를 성심성의껏 해줘야만이 여주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뀔 것입니다. 또한 중기 계획으로 역사 주변에서 휴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안락한 쉼터를 조성해서 경강선에서 내려 여주의 첫 모습이 인상 깊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세계 사이먼 농특산물 판매점 앞에 휴식 공간과 같은 장소를 만들어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여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문화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이제는 전철 시대를 맞이하였고 제2의 영동고속도로가 최근 개통되어 우리 여주시의 IC가 7개로 증가하여 여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여주시가 관광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10개는 당일치기 여행에서부터 숙박을 함께하는 오토캠핑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에서 가까운 근교 여행을 즐기려는 문화가 어느덧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이전과 많이 다른 점은 단순 관광이 아닌 의미를 찾는 질 높은 여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행객들은 IT의 발전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생활권에 쉽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인의 눈이 문화 관광에 눈을 돌리며 한국 관광의 발길을 움직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은 체험관광 상품 경기도 봄꽃, 여름 워터파크, 가을 단풍 등 다채로운 경기도만의 특징을 살린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지금 있는 관광문화재를 잘 살리고 남한강변과 은모래를 집중적 개발도 해야 합니다. 한번 다녀가신 분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상품을 창출해내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지역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문화관광 행사로 점점 거리는 좁혀지고 있고 그로 인한 문화관광의 가치는 점차 자리를 잃어가거나 소멸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의 모든 감성과 오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고유성과 전통성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이 여주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주는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이 그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곳입니다. 남한강을 살려서 강변 양쪽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륵사와 은모래를 잇는 인도교 출렁다리와 연양리 강변 유원지를 더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남이섬 이상으로 질 높은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고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 힐링하며 도시 근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행객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색깔일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만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특성을 제대로 살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이 곧 여주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주시의 자랑인 연양리 강변유원지 발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여주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민선 2기 때부터 시청사 건립을 추진해왔고 민선 3기 때에는 하동산 9-8번지 일대에 약 3만 제곱미터를 개인으로 기부받아 청사 건립이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민선 4기 때에는 기부자와의 마찰로 도로 기부자에게 신청사 예정 부지를 돌려주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선 5기를 지난 지금 민선 6기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사 건립 기금으로 지금 336억 원을 마련됐지만 신청사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신청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1천억 원 이상이 들어갈 텐데 1년에 15억씩 신청사 기금을 모은다 해도 10년 후에는 150억 원뿐이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계획이 있다면 지금 민원실의 8억 리모델링비와 영무 빌딩 3층 구입비 16억 원을 들여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매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임시 방편에 땜질식으로 쓰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12월부터 신청사 건립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시청 몇몇 주도층 분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주 구도심권에 계신 분들, 상동, 홍문동, 창동, 하동, 오학동, 그리고 세종상가, 중앙로, 세종로에 계신 지도층들의 의견도 반드시 중심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사가 멀리 옮겨지는 순간 그 주변의 상권은 공황 상태와 함께 지역 상권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이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여론 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옆에는 여주 초교가 있습니다. 여주 초교가 앞으로는 역세권의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경우 폐교 위기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주 초교가 6반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016년 1학년 학생이 2반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여주 초교를 매입해 시청을 여주 중심지에다가 새롭게 건립한다면 시민들도 시내권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을 위한 여주시의 대책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청년 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에 대한 네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은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여주의 희망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으로 여주시 지역 경제 활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체계화된 정착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청년층 취업 창업을 위해 청년 취업 프로그램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의 꿈과 청년 실업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주시를 살펴보면 청년 창업 지원 조례와 여성 창업 지원 조례조차도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여주 경제 발전 방안의 하나로 젊은 청년과 젊은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창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탄만 하지 말고 청년 창업으로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찾을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여주의 지역경제의 침체는 유능한 청년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만들어주면 청년들만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 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주시가 정책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7년 경기도 예산 중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재단, 일하는 청년 통장, 창업성을 제2 종합 프로그램인 창업 프로젝트 사업에 1조 3천억 원이 경기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주시는 이 분야의 사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주시가 청년들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재원이 아무리 많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창업 프로젝트 사업비도 지금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준비된 창업자가 필요합니다.
여성 창업 관련 사업도 청년 창업 범주에서 보면 매우 많습니다. 준비된 여성 창업자도 필요합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과 여성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규제만 탓하면 여주시는 발전 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 문제는 삼포 세대를 낳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도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 이 청년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삼포 세대는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힘이 든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고 찾아보면 젊은 인재들은 넘칠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인데 이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 창업을 위해 시장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인데 여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청년 창업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여주시의 계획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 보조인 확대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창조 경제를 표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따복 사업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는 애민정신, 창조정신, 위민정신으로 모든 지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 행사든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축사에서 빼놓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는 달리 시장님을 지켜본 결과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느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1급 중증 장애인들에게 시급 차이와 활동 보조인 17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려줄 것을 질문 드렸던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급 중증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꼭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손과 발 못 쓰는 중증 1급 장애인들이 여주시는 1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지난번 시정 질의 후에 한 달 반 만에 능서에서 중증 장애자인 하종기 님이 선풍기로 인한 불의의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활동 보조인이 자리를 비워둔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하종기 님도 활동 보조인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이런 큰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가나무읍 한 농가주택에서 1급 지체장애인 28살 먹은 아들을 50대 어머니가 병간호의 어려움 때문에 목 졸라 죽인 우발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또 작년에도 오악 현진 아파트에 사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피를 쏟고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24시간 활동 보조인이 지켜줬다면 병원에 바로 응급처치했을 것이고 그분도 살아계셨을 것입니다. 세종의 정신이 배어나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시장님이 주창하는 세종 인문도시 맞습니까? 경기도에서 24시간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이 활동하고 있는 시군이 10군데나 있습니다. 알지 못하셨다면 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복직을 시켰지만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도 아닌데 단순 민원 때문에 팀장에서 주무관으로 내치셨던 사건은 공무원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었고, 흥천과 이포 IC 나들목 갈등 문제, 또 세종대왕명과 이시 종친분들과의 갈등 등 이 모든 문제들을 진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시장님께서 성급하게 결정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요인을 남겼으며
시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의 문제점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3월 7일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 실현을 위한 비전설계 실무위원회를 시작으로 추진 전략 사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 실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도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주시는 문화관광, 시민감동, 창조경영이라는 큰 틀로 3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과제별 실무사업 추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각 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해보니 문화관광과의 18개 사업, 시민감동 사업의 17개였습니다. 그러나 여주 시민이 가장 관심이 크고 피부에 와닿는 경제 분야의 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상으로 약속하신 돈을 버는 여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여주는 중첩된 각종 규제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무척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창조 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모든 것 다 끌어안고 35개 과제를 광범위하게 전방위적인 발전적인 것보다 경제면 경제, 복지면 복지, 관광이면 관광, 교육이면 교육, 어느 하나라도 경기도에서 1등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똑부러지게 어느 한 분야에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에서 중점 과제라고 지정하고 시행하려는 사업 중 시작이 잘못된 사업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세종 인문관광 UCC 공모전을 1억 1천만 원을 들여 하시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트렌드이니까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1,900만 원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연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알아본 바로는 시청 홈페이지에 따라 한 페이지를만 만들면 되는데 따로 분리해서 예산 낭비하실 것인지 소문에는 시장님 측근을 주기 위해 따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렇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UCC 공모전을 한다면 관내 발대식 대신에 포스터를 제작하여 서울 시내 대학과 협조하여 대학 게시판에 게시하면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여주의 매력을 이들은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물한 개구리식이 아닌 유능한 인재들이 새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업으로 36억 원을 들여 약산 힐링타운을 농촌 테마파크에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며 주 아이템을 효소액으로 알고 있는데 효소액의 시장성이 얼마나 된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전통 발효 체험을 프리미엄 아울렛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려는 것입니까? 아울렛에는 20대, 30대, 40대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60대, 70대처럼 건강에 신경 쓰는 나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효소는 각 가정에서 거의 담그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시장조사는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철저한 시장조사 후 결과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혈세로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곳에 단 한 푼이라도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주시 예산으로만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눈을 돌려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없이 많은 돈이 풀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따복 사업이라고 시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복 사업에 대한 여주시의 전담부서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전담부서가 제대로 없는 곳은 여주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2015년 여주시는 따복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수원에서 31개, 안산에서 20개, 성남에서 15개를 하는 동안 여주시는 한 사업도 못했습니다. 시장님의 리더십이 문제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의 탁상 행정이 문제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7년에 이 따복 사업과 관련한 여주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정론을 집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